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릴 알부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의 김은정입니다. 지방선거 전후 이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해당 지역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1986년 이후 쭉 살펴봤더니 지방선거가 있던 해에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는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방의 경우에는요. 이 영향이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마디로 지방의 집값은 후보자들의 공약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수급 여건이라든지 수요자들의 자금 여력 그리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20년 만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졌던 해였는데요. 크고 작은 이슈를 겪으면서 어느덧 2022년도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와 함께 알찬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고요. 맞춤 투자 계획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부자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알고 싶은 부동산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서울 전화 02-3153-2594번 또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는 유튜브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을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 이용해서 부동산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후에 부동산에 관련된 최신 정보도 확인해 보시고요. 궁금한 내용들도 시원하게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부자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고수 안현재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동산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공약들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를 취득하는 것 그리고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나온 공약에 그대로 휘둘리는 게 아니라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시기일수록 언론사에서 그냥 공약만 갖고 그 공약이 이루어졌을 때 나왔던 상황 그런 것들만 막 써대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너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오늘 골라왔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오늘 자기가 부동산에서 겁을 먹고 조바심을 갖고 투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안현재 전문가와 첫 번째로 함께할 코너는 부동산 알짜 강의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8월 전세 대란 과연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 안현재 전문가님께서 이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알짜 강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전세 가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정확히는 주택 시장의 이 투자 보통 주택시장의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 게 지금 투자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투자자를 받쳐줄 수 있는 게 이 바로 전세입니다. 그래서 전세, 특히 갭 투자 분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실 텐데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 지금 이 선거 기간을 앞두고 그다음
2020년 임대차 3법 그 이슈를 같이 통틀어서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온 뉴스들이 뭐냐? 8월에 전세 대란이 온다라는 뉴스가 너무 많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반기 전세 대란 얘기, 그다음 특히 나오는 얘기가 뭐냐? 8월 달 전세 대란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뭐 일제 상승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뉴스를 검색을 했을 때 참 제가 요즘 언론사를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 올라가는 이 조바심을 조장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뉴스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 떨어지는 지역이 나오는 뉴스 같은 경우는 별로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전세 하락 기조가 있다라는 여태까지와 달리 상승 기조가 꺾였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동산 가격이 차근차근 야금야금 올라갔듯이 전세값도 야금야금 올라가는 거는 뭐 평상시에도 있던 일인데 그게 갑자기 전세 대란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흡사 작년에 코인 같은 거 2020년도에 코인 같은 뉴스를 딱 볼 때는 왜 코인을 막 규제를 하느냐 그걸 막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난 방송하고 이번 방송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루나코인 얘기가 나오고 그 루나코인 폭락 사태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 뉴스 예전의 뉴스를 보면은 그 코인을 규제하지 마라 위험 같은 거 그런 거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언론과는 결국에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전세 대란을 이렇게 야기하는 뉴스들이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자, 8월부터 전세 계약 만료 주기가 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2010년이야. 이제 2년 전으로 딱 돌아가 보면은 자, 2010년쯤 해서 갑자기 전월 대비 전세 가격이 매우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실제 전세 대란이 있었고 이 시기 무엇이 있었느냐? 임대차 3법이 막 발의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이 혼란을 가중했다. 그때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8월 달 전에부터 막 이제 이 임대차 3법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4년치 가격을 받으려는 심리. 그래서 갑자기 전세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혹은 그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들어가서 산다. 그러는 피하는 부분이나 혹은 이렇게 4년치 가격을 미리 올려받으려는 심리 때문에 이렇게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급등했던 게 거의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9월, 10월, 11월 이 석 달 동안 굉장히 크게 올랐었거든요. 그랬는데 실제 또 하나의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실제 전세 매물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전세 매물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동시에 일어난 건데 자, 그러면은 과연 2년이 지났으니까 이때 피하신 분들이 이번에 2년에 와가지고 4년치 가격을 올려받으려는 분들이 나올 거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 가격이 오른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얘기는 뭐냐?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2022년 상반기에 이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2022년 상반기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자, 공급 물량이 적으면은 전세 물량도 적습니다. 자, 새 아파트들 많이 나오면은 전세 끼고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을 때는 전세가 많이 쏟아지는데 입주 물량이 상당히 적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는데 정확히는 입주 물량이 이 2022년 상반기가 하반기로 미뤄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세 가격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새 정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손보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새로 분양가 상한제를 높여준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리 분양하면은 손해를 보잖아요. 나중에 분양하면 돈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상당수 아파트들이 이 하반기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었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는 아마 금방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빨리 공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 법안 하나 때문에 공급이 멈춰져서 입주 물량도 적고 입주 물량도 적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오르는 그런 집값도 오르는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제가 딱 찾아보니까 7월 달, 8월 달 뭐 분양한다라는 게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주 물량 감소 부분도 그다지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월세로의 전환이 급증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확실히 굉장히 주요 이슈가 맞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법이 막 바뀌는 시점에 큰 충격을 받는 거지 이미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 입주 물량도 감소를 한 게 상반기뿐이지 하반기는 그렇지 않은데 이 월세로의 전환은 이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8월 달 전세 대란이 어떻게 되느냐, 실제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금리를 굉장히 주목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아까 2020년 8월 얘기를 했었는데요. 2020년 8월 같은 경우는 자, 금리가 역대 최저금리였습니다. 2020년 8월쯤 됐을 때, 자, 지금 2020년 8월 14일 기준인데 그 당시에 보통 전세 4대 은행 전세 대출 평균 금리가 약 2%대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2% 금리로 들어갔습니다. 자, 임대차 3법 때문에 갑자기 걷어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그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 전세 가격 올랐는데 그 전세 가격에 상관없이 전세를 찾는 분들이 많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 높은 가격에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전세 가격 높아도 상관없이 들어가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죠. 자, 전세 대란이 왔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금리였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2021년 11월에 지금 5대 은행 전세 대출 금리 보시면은 3.4에서 4.8%니까 보통 4%로 많은 분들이 전세 대출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상승의 금리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올렸던 시점, 자, 올 상반기 작년 거의 12월 달 이쯤부터 해가지고 올 상반기 동안에 전세 가격이 실제 하락한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 집값도 하락한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은 결국엔 집값도 하락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왜 지금은 집값이 오를까요? 당연히 새 정부에서 집값을 상승할 수 있는 신호를 계속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 하면서 이 선거하시는 후보자분들께서 계속 내놓는 선거들 공약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 부동산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많이 내놓으십니다. 이건 여당 야당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대선 그다음에 특히 지방선거 있을 때는 부동산 가격 상승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상승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주시잖아요. 자,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분명한 거는 아마 이 선거 끝나고 나서 며칠 지나면 이제 며칠 있다가 보면은 이제 본심이 나올 겁니다. 여태까지 그 대외비 문서에서 하지 못했던 말들 그런 것들이 실제 이거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집값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집값 잡으라고 뽑혀준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중장기적으로 혹은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뒤로 미룬다라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를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내년으로 미뤄져 있었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 자, 지금 왜 전세값 오르느냐? 자, 지금 이게 보시면은 이 11월 달 2021년 11월 달 이 금리인데 문제는 뭐예요? 자, 지금 3.4%에서 4.8% 5대 은행 금리거든요. 자, 근데 5월 16일, 5월 22일쯤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금리를 찾아봤어요. 그때 금리 찾아봤는데 농협도 3.6%, 그다음 국민은행도 3.54%. 보시면은 이 금리 똑같잖아요. 자, 그동안에 기준금리는 계속 올랐습니다. 기준금리는 계속 올랐는데 이 시점에 1%로 오른 시점에 전세대출 금리는 올랐지만 지금 그동안에 금리 올렸고 또 금리 또 올랐는데 지금 이것도 자료가 그러다 보니까 자, 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금리 올랐는데 대출 금리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대출금리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금리 오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드릴까요? 자, 대출금리 오른 시점에 자 11월 달쯤 이쯤 작년 이때쯤 하고 자 보시면은 금리 오른 시점에 전세 가격 상승률이 싹 꺾여 있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자, 전세 가격 지금 상승한다라는 뉴스 기사가 슬금슬금 계속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적응합니다. 아까 그 임대차 3법 법률 그런 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시점 지나니까 그때 그 법률 계속 적응되는데 그때 말고는 계속해서 이게 그 그래프가 똑같이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법률 만기가 오더라도 저는 그때만큼 충격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 자, 금리가 이제 전세 대출 금리가 진짜 적용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번 2번 오른 거, 이번에 3번 오른 거 적용 아직 안 됐거든요. 전세 대출 금리로 적용이 안 됐는데 이게 적용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전세 수요자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자,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면은 집값 올라가고 그다음 전세 가격 올라갔어도 이 2% 금리니까 월 이자 내가 한 이만큼만 내면은 충분히 들어가서 살겠는데 라는 계산이 뜨죠. 근데 그때에 비해서 4% 아마 이제 곧 더 오를 거지만 이제 계속 금리 올랐으니까 더 오를 거지만 그때에 비해서 내가 이자 내야 할 게 2배로 늘었네. 그러면은 전세 들어갈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언론 그냥 이렇게 딱 언론 지금 막 공포 조장하고 그다음 이 조바심을 조장하는 이 언론에 제가 참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급하는 부분, 그다음 단순한 수치, 단순한 법률 규제 이것만 갖고 이 실제 수요와 공급을 자기 멋대로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공급 갖고 얘기를 한다면 왜 수요는 생각 안 하죠? 자, 수요자들 그때에 비해서 월 내가 전세 대출 이자 한 70만 원만 내던 거였는데 갑자기 140만 원이 돼 버렸어요. 2%였을 때 70만 원 내던 게 갑자기 140만 원이 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차라리 월세로 들어가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금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문재인 정권에서 2%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거의 평균 금리가 1.75%였어요. 자, 그 이상을 넘어가는 금리가 이제 올 하반기까지 지금 2%에서 2.5%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또 하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월세 전환 급증한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제가 이거는 확실히 이 앞에 세 개와 달리 실제 상황이다라고 말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금리가 올라가면은
자, 왜 월세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냐? 자, 전세금 받았어요. 전세금 받아서 은행에다 돈 넣어놨습니다. 은행에다 돈 넣어놨더니 아니 여태까지 금리가 0.5%일 때도 있고 기준금리가 1% 아직까지도 굉장히 적은 금리예요. 1.75%는 가야지. 1.75%는 가야지. 그 이하의 금리들은 어떻습니까? 전세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나오는 이 돈이 2%도 안 돼. 2%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거 되면 이제 예금금리는 한 2%까지 1.75% 가면 이제 2%까지 나오겠지만 보통 월세가 2%에서 지금 한 3%, 많게는 4%까지 이 자기의 돈에 비해서 투자금 대비 이 월세가 이렇게 월세가 이만큼 나오거든요. 그러면 월세가 나을까요? 전세가 나을까요? 당연히 집주인에서는 월세가 나왔거든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금리가 낮을 때는 왜 전세가 많이 부족하냐? 자, 임차인 입장,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 월세 받는 게 낫지 이 전세 받는 게 전세금 이자 받는 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금리 계속 올라간다고 했죠. 자, 2% 이상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슬슬 월세 받는 것보다도 그냥 전세 받아서 이자 받는 게 더 나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급도 계속해서 금리 올라가면 전세 공급도 늘어납니다. 이게 금리가 올라갈수록 전세는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자는 줄어들고 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 저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전세 대란이 진짜 오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자, 어떤 상황을 저는 예상을 하느냐? 8월에 이 전세를 여태까지 전세했던 거를 이제 연장하시는 분들은 승리자가 되실 거예요. 혹은 연장하셨거나 더 높여 받으시는, 새로 받았는데 더 높여 받으시는 분은 분명히 승리자가 되시는데 받지 못하는 분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굉장히 4년치 전세금을 굉장히 높게 받았거든요. 만약 전세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전세를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은 이거 전세금 빼줘야 하잖아요. 전세금 빼줄 사람들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겁니다. 당장 8월 달에 벌어질 일은 아니지만 8월 달에 분명히 연장하신 분들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금 오른 그런 가격들이 갱신은 될 텐데 8월, 9월, 10월까지만 가면은 이제 한 3월, 11월까지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발등에 불 떨어지신 집주인분들 많이 나오면서 급매물도 많이 나오고 전세 갑자기 대란 나왔다라는 얘기가 쑥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저는 이 8월, 9월, 그다음 10월 이 3개월간을 조금 격동의 시기라고 볼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전세 대란이라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오히려 그때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대세 하락이 기조가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전세대출 금리가 그때 오르지 않고 8월까지 계속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게 만약 금리를 올리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은 이게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지방선거 끝났잖아요. 지방선거 끝나면은 각종 인플레이션 여태까지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런 거 인상하지 않은 거를 이제 인상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더 금리 계속 올리게 될 거고 그럼 전세대출 금리가 8월 전에는 분명히 올라가면은 그런 전세 대란은 그렇게까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는데 문제는 뭐죠? 입주 물량 갖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죠. 입주 물량 갖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입주 물량 공급해 놓은 계획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죠? 가면 갈수록 올해까지는 굉장히 적었지만 내년에 2배가 되고 그 후에 또 거의 2배가 되고 그다음 25년에는 거의 14만 5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입주 물량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주 물량들이 다 하반기로 미뤄졌어요. 하반기로 미뤄졌는데 그 하반기로 미뤄진 입주 물량들이 올 하반기에 갑자기 입주 물량도 같이 쏟아지면은 아까 금리 올라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세 수요자도 적은 상태에서 그리고 전세 나오는 건 많은데
입주 물량도 많이 쏟아진다. 전세가 갑자기 많이 쏟아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제가 보여드렸죠. 2020년 10월 이 시점에 굉장히 전세가 굉장히 적었잖아요. 전세 대란 났고 실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여 잡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발등에 불 떨어져서 금매 내놓을 게 분명히 10월, 빠르면 10월, 11월, 12월 내년 이쯤에서 하나 둘씩 계속 쏟아질 거라고 봅니다. 자, 높여 잡는 분들, 저는 오히려 착한 집주인이 승리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착한 집주인이. 왜? 그 계약 연장해서 받으신 분들은 제대로 되지만 못 받으신 분들은 분명히 발에 불 떨어지신 분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자, 제가 그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은, 자, 실제 서울 수도권 부근에 세대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빨간 거는 세대수가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집주인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집 계약됐다라는 게 많았다는 소리죠. 자, 그러는데 제가 이 거품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파란 표시는 줄었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세대수고요. 세대수. 자, 이거는 인구수입니다. 자, 실제 인구는 줄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실제 인구. 자, 이 세대수 는 거는 그동안에 저금리와 많은 자금의 유동성 때문에 집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요. 그런데 인구는 오히려 줄었는데 집주인들만 많아졌다? 자, 그러면은 받쳐줄 인구가 더 있어야지 저는 전세도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까처럼 제가 말했던 발등에 불 떨어지는 주인들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구 줄은 지역에서 전세값 높이 불러받은 지역, 이런 분들, 특히 이때 이 조장 굉장히 영끌 조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직접 남편분도 그렇고 아내분도 그렇고 두 분이 이 서로 대출을 각각 신용대출 빌려가지고 5억씩 해가지고 이 갭 투자로 5억 또 껴가지고 15억 같은 거 들어가신, 특히 15억 이상 비싼 아파트 들어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여기에서 비싼 아파트 전세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낮은 전세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낮은 전세로 빠져나가는 수요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비싼 아파트들, 더군다나 금리 부분 도움 준다고 했던 것도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제가 그 대비 자료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올 하반기부터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비싼 아파트부터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전세 부분에서, 특히 영끌 투자하신 분들, 빚 많이 끼신 분들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세 대란, 저는 오히려 올 하반기부터 역전세 대란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자, 막연한 통계와 법규제 논리만 갖고 지금 언론에서 조장하는 거에 휩쓸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비제 비율이 적은 건강한 시장을 노려라. 그리고 건강한 시장은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고 개발이 있고, 그래서 개발이 계속되는 개발지를 찾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늘어야 경제가 늘고, 사람이 늘고 있는 곳에 경제 상승률도 높고, 그다음 자금 유동성도 많다 보니까 오히려 집값 하락 시기에 집값을 선방하거나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곳이 바로 개발지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개발지 같은 경우는 이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전세 대란 시기 8월, 9월, 10월 전세 대란 내용, 전세 갱신한 것 때문에 분명히 전세 가격 갱신되고 호가쳤다, 그런 얘기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분명히 큰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혼란한 시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전문가와 상담 꼭 하시고,
올바른 개발지에 투자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알짜 강의에서는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8월 이후 3개월의 이 격동의 시간을 잘 버티신 분들 나중에 꼭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안현재 전문가와 더 깊은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 상담 열려 있습니다. 안현재 전문가의 1:1 무료 상담 소식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부자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알찬 고민 상담 시간인데요.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혹은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들 있으시다면 저희 알찬 고민 상담에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594번 그리고 문자 참여는 013-3366, 0110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으시고요.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면 자세한 상담과 알찬 정보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상담 보내실 때는요. 여러분들의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지번 또는 면적 투자 금액과 같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알찬 고민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프로그램에 상담 문의 주셨죠? 네네. 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현재 거주하고 계신 그 아파트 이름이나 아니면 지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부평동 부사칠 레미안 부평 34평이거든요. 네, 레미안 부평 34평을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데요. 앞으로의 전망 네네. 궁금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전문가님의 의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정말 좋은 아파트 갖고 계시네요. 네, 어쩌다 보니. 지금 부평구에서 굉장히 네네. 상위권의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부평동이 아니라 아예 부평구에서도 거의 최상위권의 아파트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의 전망 궁금하시다고 하시는 거는 아마 지금 부평구 쪽에 인구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부평구 아파트들이 조금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러는데 아마 네, 그것 맞아요. 때문에 조금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네네. 그것 때문에 조금 불안해서. 예. 이 사람들이 좀 새 아파트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천 주변을 보면은 인천 바깥쪽으로 계속해서 신도시와 아파트들이 지어지다 보니까 막 이런 부평구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이 위쪽으로 보면 또 신도시 지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에 걱정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부평구, 부평동하고 이제 부평구에서 지금 최상위권 아파트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락 시기가 오고 떨어지는 시기가 와도 사람들이 덜 빠지고 그다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바로 이런 인기가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로얄층 그런 아파트, 어느 아파트 가격 떨어지더라도 로얄층 아파트는 오히려 선방을 하거나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가 바로 지금 보유하신 아파트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위쪽으로 보면은 부평구청이 있잖아요. 바로 부평구청이 있다 보니까 항상 구청이라든가 시청 이 정도의 관공서가 있는 지역, 그 주변은 그 지역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쪽에 전철이 더블 역세권 되는 전철이 그렇게 바로 부평구청역이 가까이에 있고 조금만 부지런하다면 그쪽에 가까이 있고 제가 이쪽 지역을 봤는데 위에 한국지행 공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장지대가 많이 위쪽에 있다 보니까 일자리가
그리고 이쪽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아파트에서 지금 강남으로까지 가는 교통편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에서 고민이 없는, 먹거리에 고민이 없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먹거리에 고민이 없는데 이 밑을 보면은 상업지역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시장이라든가 놀거리, 먹거리, 쇼핑 이런 부분에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 지역 너무나 살기가 좋으니까 제가 보기에도 척 보기에도 너무 상위권인 게 이해가 가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질 때는 대세 하락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 아파트의 가치는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상승 시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상승하고 떨어질 때는 늦게 떨어지고 그러는 아파트니까요.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전망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떨어질 땐 그냥 다 대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 고민 상담을 해주셨는데 저희 전문가님께서 고민이 아닌 상담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뭔가 마음이 좀 기분이 좋은데요. 자, 계속해서 뭐 보유하라고 이제 좀 전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알부자 지금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아, 네네. 네, 저희 알부자에 연락 주셨는데요. 어떤 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저는 토지가 한 10여 년 전에 좀 매입을 했는데요. 예. 화성시 양감면 신앙리 네. 780번지. 신앙리 780번지 토지 궁금하신 네네. 거죠? 네네네. 네, 10년 여기에- 전에 보유를 하셨다면 꽤나 긴 시간 동안 가지고 계셨던 건데 한번 전문가님의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전문가님, 다름이 아니고 저는 이게 예. 좀 언제쯤 팔아야 되고 이쪽이 좀 특별하게 좀 움직이지가 않아서 답답해서 아. 이렇게 또 문의를 했어요. 아, 시청자님 보유하신 거 저는 이거 팔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아우, 10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 10년 전도 갖고 있었어도 결국에는 땅이 그 주변에 계속해서 개발이 밀려와서 네. 제값을 받을 때 팔아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유하고 계신 데는 계획관리 지역이고, 자, 계획관리 지역이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지역이 이제 옆을 조금 보신다 보면은 이 옆으로 이렇게 까맣게 표시된 지역이 미 공군 부대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활주로 방향이 또 이쪽 방향이다 보니까 네. 이 고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집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게 잘 안 올 수 있는 안 오는 그것 때문에 좀 갑갑하실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쪽 지역에 밀려오는 긍정적인 발전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 지금 당장 이 앞에 미군 부대 근처라면 또 모르겠지만 이 옆으로 조금씩 오면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에 옆에 보시면은 산업단지가 굉장히 큰 산업단지가 네네. 보시면은 산업단지 비어 있는 곳들이 많은데 지금 네. 보유하고 계신 토지 거리도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1.9km 정도밖에 2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이 산업단지가 완전히 꽉꽉 차 있어가지고 네. 꽉 차 있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이 주변으로 조금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에는 주변 곳곳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주변에 있는 산지가 아닌 이런 토지에 공장들이 계속 들어와 있는 것을 제가 볼 네네. 수가 있었습니다. 아, 네,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시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개발이 보유하고 계신 토지로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지금 이 뒤쪽 부분이 원래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논이고 뒤에 이쪽이 길이 아니라 원래는 천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수로로 표시됐는데 지금 복개가 돼가지고 길로서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 이렇기 네네.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이 옆에
있는 공장들이나 혹은 물류센터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게 너무 잘 보이는데 제가 항상 인류투자처는 이렇게 개발이 국가에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투자하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국가는 아니지만 민간 업체들이 개발하고 발전하고 투자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실제 이 지역이 민간이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네. 옆을 보시면 이 지역의 길이 계속해서 공사가 되면서 이건 국가에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지역을 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투자 계획이 이 주변으로 계속 보이는 걸 보면은 네네. 아파트 같은 게 조금 높은 건물이 제약이 있다 뿐이지 아마 빠른 시일 내로 이쪽으로도 개발 네. 바람이 불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급하게 파시면은 후회합니다. 이거는 예, 그래요? 분명히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네네. 최근에 계속해서 삼성 공장 특히 이 옆에 보시면은 삼성 이제 평택에 삼성 공장이 들어와서 개발이 네네. 지금 빨라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 이 밑으로 지금 이 밑에 쪽으로 어연 산업단지도 지금 확장하고 있고 이제 화성 양강 이쪽 산업단지도 지금 확장하고 있고 지금 확장하는 게 이렇게 계속 되고 있으니까 네. 이거 확장 올 때까지 조금만 느긋하게만 기다리시면 제값 받을 수 있는 날이 온다.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접근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네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부동산은 사실 전문가님 뭔가 기간이 길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토지는 더 길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토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고민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알부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서울경제TV입니다. 네. 네, 저희 알부자에 전화 주셨는데요. 어떤 문의사항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충남 네, 서부면 죽돌이 21번지 네, 그쪽을 오랫동안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거기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그냥 잘 몰라서 좀 거기서 한다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그 그러셨군요. 전에 예약했는데 네. 너무 좋아요 돼가지고. 예. 자, 집원이 21번지 맞으시죠? 예, 예. 예. 자, 역시나 토지에 관한 궁금증 있으셔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어느 정도나 보유하고 계셨을까요? 98년도부터인가 알고 생각이 갑작스레 안 나네. 와, 거의 25년 가까이를 보유하셨는데요. 예, 그 그런 것 전문가님의 같은데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아요. 당첨돼서. 아, 지금 최근에 가격이 그래도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쪽에 2020년에 예. 50억을 들여서 이 홍성군에서 이 죽돌이를 관광 개발을 하겠다 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지금 관광 개발이 일어났습니다. 예. 전망대도 예. 생기고 지금 이 죽도 야영장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런 거 생긴 거 예,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찾아오다 보니까 예. 지금 가격이 상승하기는 했는데요. 예. 그리고 이쪽이 또 하나가 이 에너지, 태양광 이런 자급자족 예.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탄소 중립 에너지로 이쪽에서 아. 광고를 찍는 바람에 예. 실질적으로 연간 몇만 명의 사람이 찾아오는 지역이 돼버렸거든요. 아, 광고를 찍었어요? 예, 이쪽에서 오. 광고를 찍어가지고 어머나. 이제 하나그룹이 해피 선샤인이라는 광고를 찍었었어요. 아유, 전혀 몰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시점에서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조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지금 이쪽을 지적을 살펴봤을 때 예. 계획관리 지역에서 벗어난 그런 잡종지라고 돼요? 예, 잡종지기는 한데 예. 뭐냐 하면은 자연 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아이, 거기가?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이쪽 집도 짓고 그전에 집도 있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은 예. 지금 여기도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을 텐데 지금 아이고. 이 주변을 보시면은 이 항공사진 이 부셔가지고 엄청 손해본데. 예, 지적 편집도랑 보시면은 이렇게 집이 예. 있는 지역하고 계획관리 지역하고 거의 일치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집이 있는 지역하고 계획관리 지역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예. 지금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자연환경에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의 농어민의 집을 짓는 정도밖에 개발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참 그 집을 예, 멀쩡하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에 다른 개발 사항을 뭘 집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가지고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지금 여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옆에 태양광 한 것처럼 태양광 발전 시설 집어 넣는 거 외에는 특별히 지금 어떻게 쓸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예, 그게 참, 조금 우리 남편이 그 집을 안타깝거든요. 부셔가지고 그렇구나. 예, 그래도 최근에는 가만히 있었어도 이게 50억을 들여서 이쪽을 개발하는 바람에 예. 자동적으로 집가는 상승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근데 얼마나 나간대요? 그것까지는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지금 시점에 혹시 제가 받을 수 있으면은 이제 태양광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타는 게 낫다고? 예,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갈아타실 때는 그냥 갈아타시는 게 아니라 확실한 계획이 있으실 때 갈아타셔라. 지금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른 곳과 달리 희수성이 있는 나름의 메리트가 있고 옆에 캠프 명소가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연환경 예. 보전 지역이라도 이쪽에 와서 귀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그냥 섣불리 그냥 헐값에 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있으시면서 제각받고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재산을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걸 네.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한 알찬 고민 상담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부자 알찬 고민 상담에 아쉽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현재 전문가의 1:1 무료 상담 세미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안현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부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쌤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화상담번호 023153-2594번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0110번과 또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도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를 찍고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와 궁금증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